정인교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장님이나 아니면 심재철 의원님께서요, 광우병 걸린 소를 먹어도 절대 안전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교수님께서도 혹시 광우병 걸린 소를 가족분들하고 함께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 드려야 됩니까? 예. 저는 그 강우병 걸린 소라면은 안 먹겠습니다. 그걸 제가 이건 강우병 걸린 소라고 제가 딱 나놓고 먹으라고 그러면은 저는 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광우병에 대해서 지금 97년 이후에 태어난 소에 대해서는 광우병이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12세 미만만 수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12세 미만만 수입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광우병 걸린 소도 도축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광우병 걸린 소가 도축될 가능성은 0%라고 보십니까? 0%는 아니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광우병 걸린 소를, 그러니까 수입된, 만약 들어온다면은, 그거를 먹을 확률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로또를 하나 샀는데, 그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로또를 당장 그냥 은행 가서 바꾸러 가다가 벼락 맞아서 죽을, 두 개 동시에 확률이 일어날 정도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정도 확률이라면은,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로또도 당첨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광우병에도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서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가서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은 못 들어본 것 교수님 같아요. 확률만을 따지시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금 광우병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한 명의 생명도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걸 차단을 해야지 자꾸 확률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확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험하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지 안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쇠고기 협상 때문에 쇠고기만은 안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공포라는 것은 원래 알 수 없는 것, 불안한 것으로부터 공포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이런 공포심에 대해서 한번 조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고맙고요. 그 다음에, 어느 누구든 100%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무시해도 무방할 정도로 확률이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발언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감사히 듣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좀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분 모두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상길 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많이 힘드셨죠? 단장님? 네. 예. 저희 국민들도 무척 힘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과연 협상에 대한 원칙을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그 협상을 통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얻은 게 무엇이고 잃은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답변 부탁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협상의 대표자 실무자로서 이상길 단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대표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본다면은 과연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의 원칙은, 우선 협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negotiation이라고 그러는데, FTA 협상이나 또 DDA 협상, 이것은 다자 협상이 되고, FTA는 양자 협상이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하기 싫으면, 물론 다자 협상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양자 협상 같은 경우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또는 양보를 해서 서로 교섭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위생과 검역에 관련된 이 위생 조건을 정하는 것은 어떤 양보를 하거나 없거나 이런 협상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재판 과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있고, 물론 그 법이 틀릴 수도 있고 있지만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기준에 맞다, 상대편은 이 기준에 맞지 않다, 근거를 대라, 이런 논쟁들이 계속된 겁니다. 그 1년 동안.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국제 기준, 또 국제 기준을 만든 것이 과학적 근거입니다. 이 과학적 근거라는 것이 어떤 실험실에서 연구된 이 개인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그것이 검증,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준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국제 기준을 최대한 존중한다, 그런 차원에서 원칙이 만들어졌고, 얻은 거 뭐냐, 이런 거 뭐냐, 이것은 제왕이 얻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다, 기준에 맞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말씀에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문제는 제 판단 갖고 여러분 강요하고 싶지 기준에 않습니다. 맞췄다고 하시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는 OI의 기준에만 따라야 되는 겁니까? 과연 그 OI의 기준에만 맞춰서 우리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협상 실무의 대표인 민동석 그 실무대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전혀 생기지 못한 예상치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협상에서는 나름대로 협상 대표단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첫 번째 앞에. 첫 번째 질문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 과연 우리 정부 안이 어떤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는지 그 협상에 따라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 그 2차 안보 말씀하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그 국제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그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전 세계 회원국들이 모여서 판단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국제 어떤 기준, 근거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기준이 만들어졌고, 그 기준에 따라 협상을 했고, 물론 OI 기준을 다 받았나, 왜 다 받았냐 말씀이 아마 첫 질문 같은데, 그래서 다 받았으면 지난 5월 말에 OI가 났을 때, 미국을 평가했을 때 이미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독자적 위험 평가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OI가 당연히 그 통제된 위험국의 전제가 되지 않는 강화된 사료 조치를 우리가 요구를 했고 미국이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부위도 일부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OI 원칙대로 100% 합치된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측면은 우리가 몰랐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협상을 했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과학적 근거에 따라 협상을 했지만 일반 국민은 아까 첫 질문 하신 분도 말씀했지만은 염려, 우려 이런 것들이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안 둘 수 있죠. 정서적인 것이 굉장히 많고 그 확률의 문제라는 것은 아까 그 생명의 문제나 확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잘 이해를 못했다. 잘 판단을 못했다. 이런 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상표 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쇠고기의 위험성이 과장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10억 분의 1이라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험성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근거에 대해 조금 체계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위험성이 크다고 한 근거는 일단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지금까지 광우병 발생의 99.9%가 30개월 이상에서 발생을 했고 우리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2006년에는 30개월 이상을 갖다 수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광우병 그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은 99.9% 이상을 차지하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은 우리 정부의 과학적 근거가 계속 없다고 하시는데 이 2007년 9월 12일에 작성한 전문가 검토 결과 보면은 광우병 연구 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30개월 미만 주장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호프만 박사가 그 등뼈의 골수에서 28개월령의 소에서도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이거 등등 한 9개 정도의, 2005년 이후에 국제적인 학술 논문에 실린 그런 그 광우병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문가 그 검토 보고서가 30개월 미만, 그리고 광우병 위험 물질은 모든 연령에서 제거라는 그런 대원칙을 정했는데, 이번에는 30개월 미만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 그 등뼈 안에 있는 골수에도 척수에도 들어있다고 한 부분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줬고 편도하고 폐장 원위부만 수입을 안 하기로 했는데 폐장 원위부 같은 경우 만일에 그러니까 내장 전체를 수입 금지시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장이 냉동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냉동한 것을 해동하지 않고서는 폐장 원위부가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검역 검사를 할 때 3% 샘플링 검사를 합니다. 97%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이 들어왔는지 그 소가 광우병에 감염됐는지조차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우병에 감염됐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수출국에서 광우병 검사를 도축 후에 소의 뇌를 잘라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수출국에서 0.01%만 검사하는 상황 속에서 광우병 소를 갖다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험을 증폭시킨 것은 저희 시민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잘못된 협상을 한 정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송기호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간에서는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부풀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FTA 문제와 쇠고기 문제를 연결시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지, 쇠고기 문제만을 지적하시는 건지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한미 FTA 마지노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를 얻어내고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장벽을 해소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이익을 확보한다면 바로 우리는 한미 FTA를 체결하고 타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자,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를 자꾸 연관시키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먹는 것 앞에서 좌우가 구별됩니까? 우리가 먹는 것 앞에서 FTA 찬반론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FTA 찬성한 측과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 광우병 위험성이 구분해서 찾아갑니까? 이 문제는 FTA의 문제가 아니라 FTA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FTA 찬반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우리 국민 지금 안심하고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미국 쇠고기를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런 신뢰를 정부가 설득력 있게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FTA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